처음 여러분께 소개하는 책은 21세기 북스에서 출판한 서은국 작가의 행복의 기원입니다. 행복을 표현하라고 하면 손으로 하트를 그리기도 하고 웃음을 드러내는 긍정적 모션을 취하곤 합니다. 행복이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상태를 말하죠.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 주어진 삶에서 이러한 모습들만 있기를 바라며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책은 많이 봤을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하기,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등 우리 모두 답은 알고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죠. 돈과 물질보다도 생존에 꼭 필요한 요소는 행복입니다. 이 책은 어떻게 행복하냐의 질문이 아닌 인간의 행복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행복의 기원을 알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 더 나아가 앞으로의 시간이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장 행복은 생각인가? 행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경험이 왜, 언제 뇌에서 발생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호흡, 소화, 혈액순환과 같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거의 모든 생리적 기능들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의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특성이다. 이성의 역할을 중시하는 이유는 우리의 동물적인 본능을 통제하고 다스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존 위협이 커질수록 인간은 본능적인 모습으로 회귀한다. 인간은 이렇게 두 가지 이성과 본능을 가지고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성의 역할이 상당히 과대평가되어지고 있다. 행복을 소리라고 한다면 이 소리를 만드는 악기는 인간의 뇌이기에 인간에 대한 심층적인 파악이 필요하다. 2장 인간은 100% 동물이다. 자연의 경쟁은 바로 생존이다. 침팬지들은 수십 마리씩 무리지어 살며 두목과 그의 참모들만 암컷을 독차지할 수 있었다. 암컷의 수는 2배가량 높지만 수컷은 최고가 되지 않으면 낙오되어 소수만이 유전자를 남길 수가 있었다. 그래서 남자들은 작은 것에도 승부욕이 불탄다. 포유류뿐만 아니라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예외 없이 생존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 뇌는 생존 경쟁에서 직면하게 되는 과제들이 무엇이고 이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담고 있는 수백만 년의 생존 기록서이다. 600만 년간 유전자에 새겨진 생존 버릇이 쉽게 사라질 리가 없다. 인간은 여전히 100% 동물이며 이성적 판단은 동물적으로 내려진 결정 앞에 힘이 쓰지 못한다. 인간도 동물인데 이 동물은 왜 행복을 느끼는 것일까? 3장 다윈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행복.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목적론은 세상 만사를 어떤 원인이나 목적, 계획과 결부시켜 생각하는 관점이다. 그는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를 행복이라고 보았다. 이 관점에서 보면 모든 행위는 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하지만 다윈의 진화론은 인간은 진화의 산물이며 모든 생각과 행위의 이유는 결국 생존을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종의 각 개체는 유전적 변이 등에 의해 조금씩 다른 모양과 특징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특성 중 어떤 것은 특정 환경에서 생존하는 데 더 적합하고 어떤 것은 불리하다. 이런 생명체가 가진 모든 생김새와 습성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생존과 짝짓기를 위한 도구이다. 행복은 삶의 최종 목적이 아닌 생존에 필요한 도구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4장 동전 탐지기로 찾는 행복.
왜 인간은 행복을 느끼는가?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동물이다. 따라서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행복을 느껴야만 했던 것이다. 행복의 핵심은 부정적 정서에 비해 긍정적인 정서 경험을 일상에서 더 자주 느끼는 것이다. 이 쾌락의 빈도가 행복을 결정적으로 좌우한다. 쾌와 불쾌의 신호는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기회를 포착하도록 응원하며 더 나아가 나설 때와 물러설 때를 알려주는 생존 신호등이다. 행복한 사람은 쉽게 말해 이 쾌감 신호가 자주 울리는 뇌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뇌의 행복 전구는 언제 그리고 무엇을 접근할 때 가장 확실하게 켜질까? 5장 결국은 사람이다. 모든 동물의 생존 확률은 다른 개체와 함께 있을 때 높아진다. 따라서 인간도 서로를 필요로 한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 뇌가 발달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사회적 인간의 유전자를 받았고 그것을 통해 사회적 생존 비법을 전수받았다. 생존에 위협되는 것은 집단으로부터 잘려나가는 것이었다. 인간관계에 금이 가는 신호가 보일 때 뇌는 마음의 아픔을 느끼도록 했고 그 덕분에 더 치명적인 고립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생존하기 위해 확보해야 했던 절대적 자원은 사람이며 사회적 영양실조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람을 만나고 살을 비빌 때에 나타나는 쾌감이다. 사람이라는 동물은 극도로 사회적이며 이 사회성 덕분에 놀라운 생존력을 갖게 되었다. 6장 행복은 아이스크림이다. 인간은 새로운 것에 놀랍도록 빨리 적응하는 동물이다. 그 덕분에 좌절과 시련을 겪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기쁨도 시간에 의해 퇴색된다.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약 3개월이다. 쾌락은 생존을 위해 설계된 경험이고 그것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본래의 값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초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행복은 한 방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쾌락은 곧 소멸되기 때문에 커다란 기쁨 한 번보다는 작은 기쁨을 여러 번 느끼는 것이 절대적이다. 돈은 소소한 즐거움을 마비시키는 특별한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돈을 생각할수록 다른 사람과 대화를 덜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사양하곤 한다. 얼마나 가졌느냐보다는 이미 가진 것을 얼마나 좋아하느냐가 행복과 더 깊은 관련이 있다. 7장 사람쟁이의 성격. 행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대부분이 미처 생각지 않은 요인은 유전, 더 구체적으로는 외향성이다. 유전적 영향에 의해 외향성 수치가 어느 정도 정해지며 그 외향성의 정도가 개인의 행복 수치와 깊은 관련을 맺는다. 외향성이 높을수록 자극을 추구하고 자기 확신이 높고 처벌을 피하는 것보다는 보상이나 즐거움에 초점을 둔다. 또한 타인과 가치 있는 시간을 좋아하고 그들이 자기를 좋아하도록 만드는 타고난 재주가 있다. 내향적인 사람들 또한 혼자일 때보다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더 높은 행복감을 느꼈다. 그들이 타인과 어울리지 않고 싶어 하는 이유는 싫어서가 아니라 불편해서이다. 또한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자원을 사랑과 관련된 것에 많이 쓴다는 점이다. 물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경험의 지출을 높이며 다양한 관계를 통해 타인과의 결속력을 높인다. 가장 빈곤한 인생은 곁에 사람이 없는 인생이다. 8장 한국인들의 행복. 개인의 행복 수준은 외향성과 같은 성격 특성과 깊은 관련이 있지만 그가 살고 있는 문화도 추가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 일본은 아시아의 신흥 경제국이지만 행복 부진 그룹에 포함된다. 행복감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문화적 특성은 개인주의이다.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는 심리적 자유감을 억제하며 타인을 과도하게 의식하는 특징이 있다. 우리 문화의 이런 획일적인 사고는 개인의 자유감을 저하시키고 더 나아가 행복감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또한 타인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물질적인 풍요로 흐르게 된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 눈에 보이는 세상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도록 하자. 9장 오컴의 나이로 행복을 베다. 그렇다면 행복하기 위해 남의 기준과 평가를 무시하며 쾌락주의자가 될 것인가? 쾌락주의자들의 즐거움은 저급하며 그들의 삶은 저급할 것이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다. 행복한 사람은 남의 칭송과 칭찬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의 긍정적인 정서를 남보다 자주 경험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가 온갖 오명을 씌우는 쾌락주의자들의 모습이다. 행복은 거창한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이다. 인간만큼 쾌감을 다양한 곳에서 느끼는 동물이 없다. 가장 본질적인 쾌감은 먹을 때와 섹스할 때, 더 넓게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다. 쾌감이라는 경험이 탄생한 이유 자체가 생존과 번식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국인이 하루 동안 가장 즐거움을 느끼는 행위는 2가지로 나타났다. 먹을 때와 대화할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